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이신 전방욱 박사께서 인류세의 윤리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생명윤리를 전공하는 전방욱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인류세 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위협을 받을 때라야만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에서 오는 민족이나 국가 집단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거나 또는 인간이나 비인간 집단이 모두 죽음에 맞닥뜨리게 될 때야만 생명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물학적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으로 생명을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 생명 이해의 방식은 인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즉 인류가 멸종하는 이야기에 대한 논거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수백만 종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단 한 종만이 지구를 우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 인구는 약 78억 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케냐에서 발견된 하얀 기린은 단 한 마리만 남은 상태이죠. 이처럼 지구에 우점하고 있는 우리는 지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창의성, 그리고 우리의 활동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을 향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에머트의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전례가 없는 비상사태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삶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계속 잘 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인간회복력 센터에서는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 시스템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지점, 즉 위험 임계점을 설정하고 1750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수치가 그것에 얼마나 근접하는가를 업데이트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24가지 지표 중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임계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고 그중 온실가스 및 생물 다양성과 직결된 4가지 지표는 이미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구 대기권의 온도를 살펴보면 19세기의 100년간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기체의 대기농도 증가분이 그 이전 300만 년 동안의 증가한 분량과 맞먹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0.8도씩 상승했다고 계산합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는 지금의 추세대로 지구 대기권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앞으로 100년 안에 3.7에서 4.5도씩, 2300년경에는 8에서 12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구 대기권의 온도 상승을 2도씨 정도 이내로 묶어두지 않는다면 지구 생태계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수치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멸종, 토양 오염, 해양 산성화, 열대우림 파괴 등의 위험 한계 접근 속도는 전혀 줄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여파가 지구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모든 지구 환경 변화의 지표는 현재 지구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기후변화는 그러한 변화의 가시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인류세는 오늘날 지구 시스템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며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여러 요인이나 힘들 중에서도 인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설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인류가 지구 역사의 시대를 가를 만큼 뚜렷한 지질 층서를 만들어내는 지질 물리적 요인이나 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존 구멍의 원리를 규명하여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폴 크리체는 환경과학자인 유진 스터머와 함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상징되는 1784년, 즉 산업혁명기를 인류세의 시작으로 삼는
인류세 가설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직 인류세를 지질학적 시대 구분 용어로 공식화할 것인지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용어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했고 인류세 논의를 급속하게 확산시켰습니다. 인류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자연과학을 넘어서 사회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 분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류세학자 클라이브 해밀턴은 종을 위한 레퀴엠이라는 책에서 인류세를 이야기하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는 과학기술로 말미암은 기후변화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태 근대주의적 입장인데 반해 해밀턴 자신은 인간이 지구를 파괴해서 지구가 종말에 이르게 되었고 인간이 그 행위에 책임을 져야지만 그런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의 비판적인 지구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신인간 중심주의를 인류세라는 자신의 책에서 역설했습니다. 최근에 대두하고 있는 신유물론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어 지구를 파괴했지만 그래서 주로 비인간들이 피해자가 됐지만 기후변화나 인류세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 혼자서 나서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들이 행위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인간의 행위성과 비인간의 행위성이 서로 동반관계로 어떻게 만나서 같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세를 위한 윤리학은 단순히 업데이트된 형태의 환경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식별 가능한 실체로서 환경 또는 자연이라는 어떤 일관성 있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단지 몇 가지 예만 든다면 줄기, 꽃, 개, 인간, 강, 송전탑,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행성들과 같은 다양한 척도에 걸친 실체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세의 윤리는 생명을 철학적으로 또 생명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생명의 윤리인 것입니다. 인류세의 윤리를 시작하는 전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인간적 존재로 인해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통해 비인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세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하거나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을 윤리적 과제로 바꾸기 위한 독특한 존재라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인류세에 대한 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명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린 마글리스라는 생물학자가 강조했듯이 생명 그 자체가 역동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구성되는 시스템이고 그 시간 자체가 움직임이며 우리는 단지 세계의 여행자일 뿐이고 우리 이전에 미생물들이 존재했었고 또 확실히 우리보다 오래 생존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윤리를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독특한 개입으로 보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기초에서 최소한의 윤리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화석연료 위기, 인간 생존 등과 같은 절박하고 전 지구적인 이슈와 함께 현 의제의 윤리 문제를 상정하자는 제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 자체를 인류세의 특히 절박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인간 중심적 도덕주의의 희생양이 되거나 도구주의적인 가정에 의해 작동하는 기술에 권한을 위임하고 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어떤 형태의 윤리도 기술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술에 상대하는 인간 무기로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그것은 우리의 기술적 계보와 기술적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자신과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등장하는 세계를 관조하면서 기술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세의 윤리적 과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도덕적 자아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진화하는 우주에서 인간이 다른 형태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이 인류세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의 윤리적 각성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탈인간주의적 입장에서
윤리를 조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충되는 요구들 사이에서 협상하고 반대되는 때로는 심지어 화해할 수 없는 입장에서 발생하는 적대감을 극복하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들 사이에서 계산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치적 과제를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세의 정치는 샹탈 모페의 민주적 역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적 역설이란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논리적인 결론에 적용된다면 항상 다른 누군가의 기존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류세는 불가피하게 정치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 정말 효과적으로 정치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같은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이메일을 사용해 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